침대 맛 스마트폰 화면이 깜빡이고 한 남성의 손가락이 멈추지 않습니다. 새벽 4시, 이번 달 신용카드 결제액이 230만 원을 넘겼다는 알림을 확인했지만 그는 여전히 다음 뽑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그만하자는 생각과 이번엔 분명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 화면에서 또다시 파란색 등급이 터집니다. 오늘만 벌써 18만 원. 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회의실 책상 아래에서도 그의 뇌는 다음 뽑기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차라는 단어는 일본의 캡슐 뽑기 기계에서 왔습니다. 동전 넣고 손잡이 돌리면 랜덤으로 장난감이 나오는 그 기계 말이죠. 모바일 게임에서는 현금을 지불하고 무작위로 캐릭터나 아이템을 획득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3,000원을 내면 보통 10회 뽑기가 가능하고 최상위 등급이 나올 확률은 1%에서 3% 사이입니다. 운에 전부 맡기는 구조죠. 법률상으로는 게임으로 분류되지만 뇌가 반응하는 방식은 슬롯머신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2023년 국내 모바일 게임 산업 규모는 7조 8천억 원이었고 이 중에서 가차로 발생하는 수익이 68%를 차지했습니다. 연간 5조 3천억 원이 랜덤 뽑기로 흘러 들어간다는 뜻이죠. 흥미로운 비교가 있습니다. 같은 해 강원랜드 카지노 전체 매출이 1조 2천억 원이었거든요. 가처 시장이 카지노보다 4.4배 더 큽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카지노에 들어가려면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하고 출입 횟수에 제한이 걸리며 곳곳에 도박 중독 예방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반면 가차는 어떨까요? 초등학생도 부모 몰래 접속할 수 있고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중독 경고는커녕 한정 이벤트, 확률 2배 증가, 팝업이 화면을 채웁니다. 냉정하게 비교해봅시다. 둘 다 돈을 걸고 랜덤 결과를 기다리며 당첨 순간 똑같이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왜 카지노는 성인 전용 시설이고 가차는 전 연령 이용 가능일까요? 미국 국립보건원이 2022년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가차를 뽑는 순간 뇌의 측좌액에서 방출되는 도파민 양이 슬롯머신을 당길 때와 오차 범위 5% 이내로 일치했거든요. fMRI 스캔으로 확인한 결과 활성화되는 뇌 영역까지 동일했습니다. 보상 예측 오류라는 메커니즘이죠. 뇌는 다음엔 나올 거야 라고 예측하고 실패하면 그럼 그 다음이라며 더 강하게 갈망합니다. 이제 그들이 설계한 함정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료 미끼입니다. 게임에 처음 접속하면 무료 10연속 뽑기 쿠폰을 받습니다. 공짜니까 가볍게 눌러보죠. 화려한 연출과 사운드가 터지고 운이 좋게 고급 캐릭터 하나가 나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신규 유저의 첫 10회 뽑기에서는 최상위 등급 확률이 일반 유저보다 3배에서 5배 높게 설정되어 있거든요. 업계에서는 이걸 온보딩 가차라고 부릅니다. 뇌에 뽑기 보상이라는 회로를 각인시키는 과정이죠. 아직 한 푼도 쓰지 않았지만 이미 중독 회로의 기초 공사는 끝난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확률의 착시입니다. 게임 공지사항에 SSR 등급 출연 확률 3%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번 뽑으면 3개 나올까요? 전혀 아닙니다. 확률론의 독립시행 원리를 악용한 거거든요. 매회 뽑기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1000번을 뽑아도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커뮤니티에서 수집한 2400 뽑기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3% 확률 아이템이 54번 등장했습니다. 이론전적 기대값 72번보다 25% 적은 수치죠. 이 400회 곱하기 3,000원은 720만 원인데 이만큼 써도 확률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더 교활한 장치는 천장 시스템입니다. 300회 뽑으면 무조건 지급 같은 안전장치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출 한도선을 제시해서 안심시키는 전략이죠. 300회 곱하기 3,000원은 90만 원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90만 원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90만 원을 감당 가능한 투자액으로 재설정합니다. 행동경제학의 앵커링 효과가 작동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시간 압박입니다. 한정 캐릭터, 48시간 후 연구 종료, 팝업이 화면을 덮습니다. 희소성의 법칙이죠.
행동경제학의 손실 회피 편향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지금 안 뽑으면 영원히 못 얻는다는 공포가 전두엽 피질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통계를 보면 한정 가차 기간 동안 유저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일반 가차의 3.7배로 증가합니다. 게임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정 이벤트 48시간 동안 한 달 매출의 40%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 하필 48시간일까요? 72시간이면 너무 길어서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가 되고 24시간이면 너무 촉박해서 거부감이 생깁니다. 48시간은 급하지만 계획은 세울 수 있는 절묘한 시간대입니다. 뇌가 긴급한데 충분히 판단할 여유는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황금 비율이죠. 네 번째 단계는 사회적 증거입니다. 게임 내 채팅창에 30초마다 누군가 최상위 캐릭터를 뽑았다는 알림이 뜹니다. 축하합니다. 철수님이 SSR 캐릭터 획득. 당신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뽑았는데 나도 곧 나오겠지. 생존자 편향입니다. 뽑지 못한 99,000명은 보이지 않고 뽑은 1,000명만 화면에 표시되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가짜 알림 시스템입니다. 일부 게임에 해킹된 소스 코드를 분석한 결과 채팅창 획득 알림 중 30%는 실제 유저가 아닌 시스템이 생성한 가상 계정이었습니다. 당신이 보는 축하합니다 메시지의 3분의 1은 연출이라는 뜻이죠.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이 주기적으로 재파 사운드를 내보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매몰 비용의 함정입니다. 이미 50만 원을 썼습니다. 원하는 캐릭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멈추기엔 너무 많이 투자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쓴 돈이 아깝다. 매몰 비용의 오류죠. 경제학적으로는 이미 지출한 돈은 회수 불가능하니 미련 없이 그만둬야 하지만 인간의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게임사는 이 심리를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50만 원쯤 지출했을 때 현재 누적 뽑기 167회, 천장까지 133회 남음 알림을 띄우는 거죠. 절반도 안 왔네. 여기서 그만두면 손해다 라는 심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133회 곱하기 3,000원은 39만 9천 원입니다. 50만 원 쓴 사람이 추가로 40만 원을 더 쓰게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왜 이 시스템이 도박보다 더 위험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접근성부터 다릅니다. 카지노는 특정 장소에 직접 가야 하지만 가차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 들어 있습니다. 새벽 3시 침대에서, 화장실에서, 회의 중 책상 밑에서도 할 수 있죠. 2021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 모바일 게임 과모입 위험군의 67%가 화장실에서도 게임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사회적 낙인도 없습니다. 어제 카지노 다녀왔어 라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 어제 게임에서 SSR 뽑았어 라고 말하면 축하해 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도박은 숨기지만 가차는 자랑합니다. SNS에는 가차 인증 10연차 해시태그가 넘쳐나죠. 금액 인식의 마비도 심각합니다. 카지노 칩은 10만원, 50만원 단위입니다. 돈의 무게감이 느껴지죠. 하지만 가차는 다이아 1200개에는 3만원 같은 가상화폐로 전환됩니다. 3만원을 쓰는 게 아니라 다이아 1200개를 쓰는 거죠. 뇌는 숫자만 인식하지 그게 실제 돈이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한 심리학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피실험자에게 10만 원을 도박에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23%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아이템 1,000개를 구매하시겠습니까? 가격 10만 원라고 물으면 58%가 동의했거든요. 표현만 바꿨을 뿐인데 참여율이 2.5배 증가한 겁니다. 보상의 즉각성도 문제입니다. 카지노 슬롯 머신은 레버를 당기고 3초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가차는 터치 즉시 결과가 나옵니다. 0.3초. 내가 인과관계를 학습하기에 최적화된 시간이죠. 터치 보상의 연결이 강력하게 각인됩니다. 실제 뇌과학 연구에서 보상 지연 시간이 3초를 넘으면 도파민 분비량이 40%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임사는 이걸 알고 가차 연출을 스킵할 수 있는 버튼까지 만들었죠. 빨리 결과 보고 싶지? 스킵해? 중독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장치입니다.
숨겨진 비즈니스 구조를 들여다봅시다. 한 중견 게임사의 내부 데이터가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전체 유저 100만 명 중 실제로 돈을 쓰는 과금 유저는 8%인 8만 명이었고, 그중 월 10만 원 이상 쓰는 헤비 유저는 2만 명, 월 100만 원 이상 쓰는 고래는 3천 명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매출 구조입니다. 전체 매출 45억 원 중 3천 명의 고래가 쓴 돈이 28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매출의 62%를 차지한 거죠. 나머지 99만 7천 명은 배경에 불과합니다. 게임사의 진짜 고객은 당신이 아닙니다. 통장에서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가는데도 뽑기를 멈추지 못하는 0.3%의 중독자들이죠. 그래서 게임 디자인도 그들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무과금 유저도 한 달 열심히 하면 중급 캐릭터는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위를 전부 모으려면 어떨까요? 확률 계산상 평균 85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한 유저가 직접 계산한 결과 특정 게임에서 모든 SSR 캐릭터를 확률대로 뽑으려면 평균 124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컬렉션 욕구가 작동합니다. 뇌의 전두엽은 불완전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거든요. 12개 중 11개를 모았다면 남은 1개가 더 간절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르죠. 미완성 과제에 대한 집착. 게임사는 일부러 캐릭터 도감에 빈칸을 보여줍니다. 87, 92, 수집 완료 같은 숫자를요. 당신의 뇌는 그 5개의 빈칸을 채우기 전까지 편안해지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지갑만 노리는 게 아닙니다. 출석 체크, 일일 퀘스트, 주간 미션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보상을 못 받는 시스템이죠. 이게 손실 회피 편향과 결합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접속 안 하면 무료 뽑기권을 잃어라는 생각이 당신을 매일 게임으로 끌고 옵니다. 한 직장인의 증언입니다. 새벽 6시에 알람을 맞춰뒀어요. 출근 준비 전에 게임 출석만 찍으려고요. 회의 중에도 화장실 가서 일일 퀘스트 깨고 점심시간, 퇴근길 지하철, 자기 전까지 하루 5번 접속이 루틴이 됐죠. 게임 안 하는 시간에도 지금쯤 스태미나 다 찼겠네 생각하면서요. 이게 바로 행동 중독의 메커니즘입니다. 도박 중독은 돈을 잃는 게 문제지만 게임 중독은 삶을 잃는 게 문제죠. 하루 24시간이 게임 스케줄에 맞춰 재편됩니다. 저녁 8시에 레이드가 있으면 약속을 취소하고 한정 이벤트가 시작되면 주말 계획을 포기합니다. 게임사 내부에서는 이런 지표를 추적합니다. DAU, 일일 활성 유저, MAU, 월간 활성 유저, 그리고 평균 접속 시간이죠. 유저가 하루 몇 시간을 게임에 쓰는지, 얼마나 자주 들어오는지를 측정합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건강한 게임이라고 평가합니다. 당신의 삶이 게임에 잠식될수록 그들의 성과 지표는 올라갑니다. 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2023년 기준 한국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가차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만 하면 됩니다. 확률이 0.01%여도 천장이 500만 원이어도 합법이죠.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유럽연합은 2024년부터 가차를 도박성 게임으로 분류해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했습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아예 가차 시스템 자체를 불법화했죠. 하지만 한국은 어떨까요? 게임 산업 보호 명목으로 규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2022년 국회에서 게임 내 랜덤형 아이템 판매 규제법이 발의됐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죠. 천장 금액을 5만 원 이하로 제한하자. 하지만 게임업계 로비에 막혀 계류 중입니다. 3년째 논의만 하고 있죠.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파산했을까요? 한 법조인의 말입니다. 카지노에서 미성년자가 도박하면 업주가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초등학생이 부모 카드로 100만 원 뽑기를 해도 게임사는 이용 약관에 동의하셨습니다라고 하죠. 법적 책임이 없어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중학생이 어머니 명의 카드로 3개월간 580만 원을 게임에 썼습니다. 어머니가 게임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본인 인증 후 결제된 건이라 환불 불가였죠. 소송까지 갔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관리 소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게임사는 떳떳합니다. 왜냐하면 합법이니까요. 도덕적 책임은 그들의 사전에 없습니다. 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챠 수익 전년 대비 45% 증가를 자랑스럽게 보고하죠. 이제 당신을 위한 방어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앱 사용 시간 제한 기능으로 게임을 하루 30분으로 설정하세요.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한 번만 더의 유혹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의지로는 안 됩니다. 시스템으로 막아야 합니다. 다이아 1200개를 볼 때마다 3만 원이라고 소리내어 말하세요. 내가 숫자 트릭에 속지 않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은 결제 전 계산기를 꺼내는 거죠. 이번 달 총 결제액을 직접 계산하면 충격적인 숫자에 손이 멈춰집니다. 뽑기를 하고 싶은 충동이 들면 72시간 미루세요. 메모 앱에 월 일시에 다시 생각하기라고 적어두고 알람을 맞추세요. 신기하게도 72시간이 지나면 그 충동의 80%는 사라집니다. 냉각 효과죠. 뽑기로 얻는 쾌감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운동, 독서, 요리,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이죠. 뇌는 보상을 원하지 가차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달 게임 예산을 5만 원으로 정하고 실제 5만 원 지폐를 봉투에 넣어두세요. 게임 결제할 때마다 그 돈을 꺼내서 다른 봉투로 옮기세요. 물리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 뇌가 다르게 반응합니다. 카드는 숫자지만 현금은 실체거든요. 새벽 4시, 그 남성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게임이 아닙니다. 방금 본 내용이 떠올라서 앱 사용 시간 제한을 설정했습니다. 게임 아이콘을 길게 눌러 삭제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춥니다. 아직은 아니야, 내일부터. 하지만 적어도 설정은 해뒀습니다. 하루 30분. 작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당신의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그 돈은 정말 게임을 위한 돈인가요? 아니면 당신도 모르게 중독 시스템에 납부하는 세금인가요?